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성급 권우석 책임 검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예, 두 번째 시간으로 그 MEPC 80차 올해 7월 초에 있었던 회의 결과들을 좀 간략하게 주요 결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GHG 저감 그리고 에너지 효율 관련, 두 번째로 기타 마폴 개정 사항, 평형수 협약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이슈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번 MEPC 80차의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은 그 GHG 개정 전략의 채택인데 앞에 임병준 사무관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막 이번 채택 과정에서 이 짧은 기간 반드시 채택을 하기 위해 각국 간의 엄청난 노력 끝에 좀 힘들게 채택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함께 좀 채택이 된 LCA 지침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 LCA 지침이라고 하면 그 연료유 전 주기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의 채택을 통해서 연료의 전 주기, 즉 연료의 생산 과정, well to wake라고 표현하죠. 생산 과정부터 실제 선박의 사용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려해서 이 연료의 배출에 대한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IMO에서 현재 GH로 규정하고 있는 CO2 그리고 메탄, N2O 아산화질소까지도 좀 고려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CA 지침의 채택을 통해 좌측 상단에 보시는 수식처럼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이 배출량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식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팩터들의 정의는 있지만 팩터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각각의 좀 구체적인 값들은 아직 정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통해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 바이오 연료 사용에 관한 임시 지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LCA 지침에 대한 연료별 구체적인 이 팩터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바이오 퓨얼 연료 사용에 대한 이런 강력한 니즈를 고려해서 그 MEPC 80차는 인테림 가이던스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서스테이너블하다고 인증받은 연료, 그리고 파슬 MGO 화석 그 MGO 대비 65% 최소 65%의 감축을 하는 연료는 CII 계산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앞에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EXI, CII 이런 내용들은 즉 이 초기 전략에 따른 강제 사항인 단기 조치로 현재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인데, 이 단기 조치들을 향후에 좀 더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단기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 개정 전략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6년 1월까지 이 리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으로 EEXI, EEDI 관련 이슈를 좀 소개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 선박이 EEXI를 만족하기 위해서 출력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 샤폴리 또는 EPL들을 현재 올해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신데, 이 출력 제한 장치를 설치를 했을 때 선박이나 인명의 안전상의 이유로 출력 제한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제한 해제를 오버라이드라고 하고, 실제로 출력을 올리는 것을 파워 리저브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전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지만 사용을 했을 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는 이 파워 리저브를 사용했을 때 기국 주관청 또는 RO 그리고 입항하는 항만 당국에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고, 이 기국 주관청은 매년 연간 데이터를 IMO에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 개정 사항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관청이 IMO에 제출한 데이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다음 해에 6월 30일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좀 구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출할 때 사용될 포맷 양식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주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이 서포팅 에비던스라고 하는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엔진 로그 이런 부분들은 선박이 기국 주관청에는 제출은 하지만 주관청이 IMO에 제출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EEDI 계산 관련 특히 우리 LNG를 사용한 듀얼 퓨얼 엔진에 관한 이 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 박스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 듀얼 퓨얼 엔진 중에 이제 LNG 사용에 관련해서 박스에 보시면 LNG의 필링 레이트 포 탱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density, 밀도, low caloric value, 저위 발열량, 그리고 필링 레이트가 고려가 되는데 이 필링 레이트에 대해서 기존 지침에서는 탱크 필링 리미트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IGC, IGF 코드에 따르면 탱크 필링 리미트와 탱크 로딩 리미트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탱크 필링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 기준 온도에서 탱크 내에 허용되는 최대 부피를 의미하고요. 탱크 로딩 리미트는 실제 벙커링 시의 그 밀도까지 고려해서 최대 허용 가능한 그런 부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인용이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하에 이번 MPC 논의를 통해서 이번 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EGCS 세정수 배출 관련 이슈입니다. 우선 작년 MPC 78차에 MPC 서큘러 899번으로 EGCS 세정수에 관한 위해도 및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강제 문서가 아니고 이런 평가를 한 후에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MEPC 80차에서는 일부 특히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좀 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제안 내용 중에 위해도와 영향 평가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일부 국가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내년 PPR 11차 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 사항 중에 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선박들의 이제 항해 자유를 좀 위배할 수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 그리고 이 국가 간에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인접 국가 간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이슈가 되었고요. 이와 별개로 최근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국 항만에서 오픈 루프 타입 EGCS로부터 세정수 배출을 금지하는 항만 규정을 제정하였으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폴 협약 기타 개정 사항인데 이제 스팀 시스템을 대체하는 마린 디젤 엔진에 대한 이번에 요건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협약 요건을 보게 되면 우리 엔진 효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좀 노후된 엔진을 제거하고 새로운 엔진을 설치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티어 3를 만족하기 위한 SCR이라든지 EGR이라든지 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할 때에 이런 합리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티어 2 엔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1세대 LNG 선박인 스팀 터빈 선박에서 터빈과 보일러 등을 제거하고 디젤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 리트로핏 할 때 공간 부족으로 인해 티어 3 SCR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티어 2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협약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연료유 공급서 벙커 딜리버리 노트를 기존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전자증서와 발맞춰서
전자 형태의 벙커 딜리버리 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 그 통일 해석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타 마펄 협약과 평형수 협약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형수 관리 기록부 양식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선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기존 평형수 기록부 양식이 조금 모호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 발라스팅 BWMS를 운전해서 발라스팅을 했을 때 뭐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배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중복 기재 또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번에 그 오일 레코드북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평형수 기록부를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기록부의 개정과 더불어 기록부 작성에 관한 좀 상세한 예시들을 담고 있는 지침 또한 개발이 함께 되었으니 향후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평형수 협약 관련 가장 좀 중요한 특히 선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PCWQ 즉 수질 악조건 항만에 대해서 IMO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또는 중국 일부 강지역에 가면 BWMS 중에 UV 타입 같은 경우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협약에서는 유예를 할 수 있거나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항만국에 통보를 하고 어떻게 할지 지침을 받은 다음에 평형수 교환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IMO 차원의 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현재 한 5, 6년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되지 못했고 다만 내년 3월달 MPC 81차에서는 이 지침을 완성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마폴 어넥스 4를 적용받는 처리된 오수를 평형수 탱크에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 논의를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박에는 분유 처리 장치 또는 스위지 홀딩 탱크 또는 둘 다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유 처리 장치만 설치를 한 선박이 처리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배출할 수 없는 특별 해역이라든지 운항을 할 때 선박 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홀딩 탱크가 없을 때는 임시적으로 평형수 탱크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좀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자 좀 논의를 해왔는데 현재 그 이 마폴로넥스 4 오수 관련 좀 대대적인 컴플리트 리비전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지침을 개발하는 부분이 다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금방 합의되지 못했고 향후에 또 특정 국가에서 이 다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현재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평형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컨벤션 리뷰 플랜이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평형수 협약은 2017년 9월 8일에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어 왔고 다른 협약들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협약이다 보니 좀 수정을 하거나 고칠 부분들이 식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P라고 하는 경험 축적기 기간을 두고 먼저 데이터 게더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협약을 어떻게 개정할지 컨벤션 리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현재 이 컨벤션 리뷰 스테이지에 도래했고 좌측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전하고 가령 수질 악조건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평형수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논의할 계획이고 우측에 보시는 플랜에 따라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으로 바이오 파울링 관리에 관한 지침이 이번에 개정 채택이 되었습니다. 선박을 통해서 이동하는 외래 생물이라고 하면 먼저 평형수를 통해 이동하는 것과 선체에 부착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체 부착
외래종 생물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 비강제 자발적인 조치로서 이번 지침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이제 관리 계획서, 뭐 기록부 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두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일부 항만국에서는 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IMO에서도 향후에 또 강제화하려는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타 이슈입니다. 이제 IHM 유해 물질 목록에 관한 개발 지침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이 시뷰트린이라는 물질이 추가가 됐고요. 이 시뷰트린이라는 물질은 그 선박 외판에 칠하는 방호 도료, 안티파울링 페인트에 포함될 수 있는 이제 해양 생물들에게 유해한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AFS 협약에서 이 스비트린이라는 물질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추어서 선박의 IHM 물질 목록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규제하도록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페인트 1kg당 시비트린 1000mg을 리미트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26일 홍콩 컨벤션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고 2년 뒤면 이제 발효될 예정입니다. 발효되면 신조선 같은 경우는 본선에 이 IHM 물질 목록을 비치를 해야 되고요. 현존 선박은 그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와 다르게 일부 라이베리아를 비롯한 일부 기국에서는 발효와 동시에 현존 선박도 IHM 물질 목록을 비치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을 낸 바가 있으니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중 방사소음 저감에 대한 지침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중 방사소음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 포유류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선박의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는 강제 예상은 아니고 자발적인 조치이고 이 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한국성급을 비롯한 여러 성급에서 개발한 각종 지침들, 기술 테크니컬 문서들을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성급들에서도 이를 충족시키면 부기부호 노테이션을 부여할 수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서 지중해 우리 지도에서 좀 진한 초록색으로 가운데 보이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 주변의 지역인데 PSSA라고 하는 특별 민감 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포유류, 중대형 사이즈의 고래 등 포유류가 있다고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발견했을 때는 선속을 자발적으로 10에서 13노트로 저감을 하고 발견했을 때는 연안국에 보고를 하고 만약에 선박과 충돌을 했다 할 때는 연안국에 보고 및 국제포경위원회 IWC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해 그리고 아덴만 해역이 마폴 어넥스 1 그리고 마폴 어넥스 5에 대한 특별 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논의되어서 합의된 바가 있지만 이 해역에서의 포트 리셉션 퍼실리티 육상 수용 시설의 부족으로 발효되지 않았는데 이 요건들이 확충됨에 따라서 2025년 1월 1일자로 특별 해역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ESPH 작업반 논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화물 요건의 운송 요건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이 크레오소트 콜타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경우에는 케미컬 탱커 쉽타입 1에서 쉽타입 2로 운송할 수 있도록 요건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RBHC 엑손 모빌이라는 화물의 경우에는 이 물질 목록에서 제외됨으로써 마폴 어넥스 2에 따른 케미컬이 아닌 마폴 어넥스 1에 따른 오일 카고로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 MPC 80차 주요 결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